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토렌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그리고 예전에 토렌트를 설치한 이후에 다운로드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토렌트가 어떤 방식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원리이길래 제가 말씀드렸던 요 몇 가지 설정을 통해서 다운로드 속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토렌트를 다운로드 받을 때 다운로드 기본적인 방식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흔히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받는 사람과, 그죠? 받는 사람이 여기 있고요.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이 있겠죠. 보내는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받는 사람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고, 보내는 사람은 어떤 보내주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보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서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서버, 그죠? 그리고 업로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업로더. 그리고 받는 사람은 클라이언트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업로더의 반대니까 다운로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LOADER. 이렇게, 그래서 서버라는 표현, 업로더라는 표현, 보내는 사람,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받는 사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이것도 전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영화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영화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를 받는데, 예전에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보내는 사람이 영화 파일 하나를 갖고 있죠. 그죠? 당연한 거죠. 영화 파일이 예를 들어서 10기가짜리라고 할게요. 요즘에 용량 많은 것도 많으니까. 10기가짜리 영화 파일, 종이로 바꿔볼까요? 자, 이번에 반대로 갈게요. 10기가짜리 영화 파일이 있어요. 파일 하나, 이렇게. 파일 하나가 있고, 받는 사람이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한테 10기가를 이렇게 다운을 받게 되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단순한 원리예요. 10기가짜리로. 그죠? 이게 지금까지의 방식이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하드라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그냥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하는 방식은 이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 보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보내는 사람의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그러면은 받는 사람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보내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받는 사람도 당연히 이 데이터를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보내는 사람의 속도가 1메가밖에 안 돼요. 1메가밖에 안 되면 받는 사람이 아무리 100메가 1기가짜리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도 1메가로밖에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웹하드를 이용할 때 웹하드 속도가 얼마나 돼? 이런 거를 많이 민감하게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웹하드의 단점이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토렌트는 P2P 방식이에요. P2P가 peer to peer거든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P2P 방식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건 어떤 방식이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은 10기가짜리 영화가 있다고 칠게요. 이 10기가짜리 영화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 10기가짜리 영화 그냥 한 편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10기가짜리 영화를 여러 명이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은 영화를 10기가 이렇게 4명이 갖고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좀 잘리나요? 다시 그려볼게요. 자, 숫자는 제외하고 10기가 이렇게 4명. 4명이 10기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은 저 혼자예요. 이렇게 했을 때 기존 방식은 이 넷 중에 한 명한테 받으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을 때 얘한테는 여기 좌측에 있는 요만큼만 받고, 얘한테는 이 중에서 요만큼만 중간 것만 받고, 그리고 얘한테는 요 세 번째 것만 받고, 얘한테는 이 네 번째를 받는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따로 된 부분을 25%씩 나눠서 받게 되면은 그러면 인터넷 내가 받는 속도도 그만큼 4배가 빨라지겠죠. 그죠? 얘가 아무리 1메가 속도로 저한테 준다고 해도, 얘가 1메가 속도로 준다고 해도, 제가 받는 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4메가의 속도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바로 P2P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원하는 파일,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는 영화겠죠. 이 영화 파일을 이런 식으로 짜잘짜잘하게 쪼개가지고 한 명한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받는 방식을 P2P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도 여러 명이 있겠죠. 똑같이.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요 방식이 P2P 방식인데, 그래서 요 P2P 방식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깔끔하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제가 이 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터넷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빨라지느냐?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토렌트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요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되시나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그냥 우리나라에만 특화가 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터넷이 빠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전화선을 통해서 ADSL 같은 거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결하는 이 서버라고 해당하는 이 보내는 사람들, 업로더라고 그러죠. 이 업로더들이 너무 많으면, 연결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별로 좋지 않아요. 너무 자잘하게 잘라버리면은 오히려 다운로드 받는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렌트에서 되어 있는 설정은 예를 들어서 10명한테만 받아라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명은커녕 막 100명한테 받아도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워낙에 빠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했던 그 설정 수치들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올리는 거예요. 이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올려서 동시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개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막 받게 되니까 예전에는 10명한테 한꺼번에 받았던 거를 지금 막 100명한테 막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더 나빠질 확률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좋아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명령어를 통해서 A라는 파일을 아까 말했던 10기가짜리 영화 파일을 받으려면은 예전에는 10명을 통해서 받게 했는데 이젠 100명한테 다 연결을 해줘 라고 명령을 했을 때 정말로 100명이 이 영화 파일을 갖고 있다면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10명 대비 100명이니까 10배가 빨라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100명한테 받으라고 명령은 했지만 실제로 이 영화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속도 향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제가 100명한테 받으라고 명령은 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속도 향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제가 10명한테 받는 거를 100명한테 받아야 돼 라고 명령을 주었다 한들 반대로 속도가 낮아질 확률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설정은 손해볼 거 없는 설정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되시면 이제 P2P가, 토렌트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딱 요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지만, 내가 왜 다운로드가 제대로 속도가 안 나오지? 혹은 반대로, 속도가 되게 잘 나오네?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드. 시드라는 것과 두 번째는 피어. 요 두 개예요. 요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시드는 완전체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치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시드는 완전체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치. 다시 말해서 10기가짜리 영화 파일을 제가 받는다고 아까 계속 예를 들었잖아요. 요 10기가짜리 영화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
막 인기 있는 파일들은 이 시드가 막 만 단위도 가기도 하고 그 이상 가기도 해요. 요 수치가 바로 시드예요. 그럼 피어는 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드 같은 경우에는 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만큼 쪼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죠. 근데 피어는 뭐냐면, 피어는 지금 요 시드를 통해서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 파일의 일부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예요. 여기가 조금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피어는 뭐냐면 전체 파일이 아니라고 해도 일부라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예요. 그래서 피어는 완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어떤 A라는 파일을 봤는데 시드가 0이에요. 시드가 0. 시드가 0이고 피어가 100이에요.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드가 0이고 피어가 100이라는 소리는 완전체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기가짜리 영화를 봤는데 완전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완전체가 아니라 뭐 앞에 5분, 또 앞에 뭐 7분, 뒤에 2분, 3분 이런 식으로 아주 짜잘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0명이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시드가 0이면 제가 하루 종일 인터넷 다운을 받던, 아니면 뭐 1년 내내 다운을 받더라도 완전체를 다운받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완전체가 없기 때문에 이 피어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가능은 해요. 피어가 있으면 어쨌거나 다운로드는 가능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예를 들어서 시드가 없으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시드가 0이고 영화가 이렇게 있으면 영화를 제가 3개로 나눴다고 칠게요. 1번, 2번, 3번. 1, 2, 3번이 포함돼서 하나의 완전체 시드가 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시드는 아까 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1, 2, 3번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피어는 100명이라고 할게요. 100명.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사람은 1번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3번 갖고 있어 갖고 이 피어끼리 모이면은 결국에는 완전체가 되는 거면 너무 다행인데, 대부분 시드가 없는 경우에는 이 피어조차도 어딘가가 확실히 비어요. 그래서 100명의 피어가 갖고 있는데 이 피어들이 전부 죄다 1번하고 2번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1번과 2번만 계속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3번에서는 계속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가 아예 없고 시드가 0이고요. 그리고 피어가 많으면, 피어가 되게 많으면 처음에 연결되자마자 처음에 받는 속도는 뭐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피어끼리 갖고 있는 파일들은 굉장히 빨리 받지만 피어들이 공통적으로 안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갑자기 더 이상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드가 0이고 피어가 많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운로드가 끝까지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P2P 그 토렌트를 다운을 받는데, 다운을 받고 한 10초, 20초 기다려보면 바로 시드 몇 개, 피어 몇 개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때 시드가 만약에 0 혹은 1 이래 보이면, 아, 이거 좀 다운로드 받는데, 완전하게 다운로드를 받는데 오래 걸리겠구나, 혹은 다운로드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예상은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시드와 피어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토렌트 속도를 올릴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올리는 거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려드렸던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분명히 토렌트 시키는 대로 했는데, 사실 너무 고마운 게, 감사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영상대로 따라 해서 댓글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속도가 많이 늘어났다고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그런 글을 보면 되게 고맙거든요. 그런데 가끔 몇몇 글들은 저는 이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속도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다운로드를 받는 그 연결 개수는 엄청나게 늘려놨지만 실제로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 시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피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요 사람들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혹은 적기 때문에 속도 향상이 안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토렌트가 혹은 P2P라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다운로드가 되고 업로드가 되는지에 대해서 뭐 이해는 충분히 되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렌트를 다운을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드. 일단 시드가 많아야지만 가장 좋고요. 1번. 그리고 난 다음에 피어가 많아야지만 중간중간 다운로드 속도에 영향을 주고, 시드가 일단 무조건 최소 1 이상은 이론적으로 최소 1 이상은 있어야지만 완벽한 완전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토렌트가 제가 지금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업로드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제가 웹파드로 예를 들었잖아요. 웹파드 맨 첫 장에 웹파드로 예를 들었을 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래서 뭐 보내는 사람은 업로더라고 하고 받는 사람은 다운로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P2P 방식, 다시 말해서 그 토렌트 방식은 내가 다운로더가 되면서도 업로더가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운로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하긴 하시지만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업로드까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운로드를 다 받았어. 파일을 다 받음과 동시에 바로 그 파일을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나는 절대 업로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어는 안 되시는 게 맞아요. 죄송해요. 시드는 안 되시는 게 맞아요. 다운로드를 받는 중간중간이기 때문에 완전체가 없는 거잖아요. 완전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드 업로더는 아니신 게 맞아요. 그 얘기는. 근데 내가 어쨌거나 다운로드를 받는 그 중간에도 요 다운로드 일부에 해당하는 거를 또 업로드를 하게 되거든요. P2P 방식이 그래요. 토렌트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시드를 통한 다운로더는 안 될지언정, 업로더는 안 될지언정 피어에 대한 업로드는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가끔씩 토렌트가 가장 좀 민감하고 위험한 부분이 그 불법 다운로드 같은 거 받았을 때 나는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바로 그냥 뭐 이 파일을 딴 데다 옮겨버리고 혹은 뭐 지우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운로드를 받는 그 중간 일부 파일조차도 바로 업로드를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로더가 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다행인 거는 헤비 업로더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작정을 하고 뭐 각종 영상들을 올릴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그런 헤비 업로더가 아니고서는 뭐 불법 이런 거 관련해 갖고 이렇게 잡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렌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토렌트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그 파일들이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거나 아니면 각종 영화들이라거나 영상들이라면 당연히 그거는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책임을 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업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아는 선에서 가장 좀 그래도 나름대로 편하게 쉽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좀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